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경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수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와, 교수님. 예. 경제 이제 재밌어요, 저는. 그래요? 네. 오늘 또 뭘 배우게 될지. 요즘 제일 큰 경제 현상 중에서 고민은 뭐세요? 솔직히 이야기도 됩니까? 예. 요즘에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몸으로도 살짝 체감을 하는 게 물가. 물가가 계속 오른다. 주변에서도 뭐 물가 지금 뭐 물가에 가서 여름이라고 물놀이 할 때가 아니다. 물가 너무 높다. 수위가 너무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물가로 잡아봤습니다. 물가. 주변에서 물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정확히 이 물가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네, 오늘 그 딱 또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가격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하품 직전인데요. 벌써부터 물가는 이 말에 답이 있어요. 말해. 네,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의 가격이냐?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이란 뭐다? 내가 그냥 편의점이나 이럴 때 즐겨 사용하는, 사는 네. 그런 물건들, 그런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 수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깔끔한데요? 그렇죠. 편의점 들어가니까 깔끔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익숙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는 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즐겨 사용하는 물건들의 전반적인 가격이 비싸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더 쉽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볶음밥을 하려고 네. 재료를 삽니다. 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볶음밥 재료를 똑같은 걸 사요. 네. 지난주에 살 때는 한 6,000원에 재료를 다 샀어요. 다음 주에 딱 됐더니 똑같은 재료 샀는데 7,000원이 나옵니다. 이거 뭐야? 물가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볶음밥을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야 돼요. 그렇죠. 그걸 샀더니 세상에 옛날보다 더 많은 지불을 해야 되네. 물가가 오른 거 맞습니다. 같은 걸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요. 지금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교수님,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 수준이 올라갔다는 게 약간 이게 너무 모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많이 즐겨 먹는 동네에서 물가 수준을 집계해 보면 그 동네는 치킨 가격이 오를 때는 물가 엄청 올랐다고 푸념하실 거고, 난리 나죠. 네. 저처럼 그냥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많이 먹는 동네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만 물가 올랐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치킨 잘 안 먹으면 예를 들어서 치킨은 뭐 모르겠는데 가격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물가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네. 이것도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꾸준히 집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지표가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 지수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볶음밥 이런 거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회사. 그렇죠. 그 사람 그 기업도 물가가 있을 텐데 네.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따로 있어요? 점점 나날이 달라지세요. 똑똑합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또 많아요, 종류가. 네. 이렇게 물가 지수가 종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주체마다, 즉 개인인지 기업인지에 따라서 주로 즐겨 쓰는, 주로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마다 느끼는 체감 물가, 그들마다 느끼는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구분해서 집계를 하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 해석해 보면은 소비자, 저 같은 일반 사람들, 개인들이
쓰는 지수인가요? 뭐 그런? 맞습니다. 체감하는? 예, 맞아요. 그래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구매하는 물건들의 가격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만든 물가 지수인데요. 이 물가 지수는 우리가 어떤 품목의 물건을 얼마나 더 자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격 변동치를 다 다른 가중치를 두고 저 물가 지수에 반영합니다. 전마저 조사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수산 씨는 떡볶이, 짜장면 둘 중에 어느 걸 더 즐겨 드세요? 저는 짜장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짜장면의 가격 변동이 훨씬 더 떡볶이의 가격 변동보다 예민하죠. 엄청 예민하죠. 그러면 짜장면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숫자를 조정해서 만든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기업도 따로 있어요? 기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전혀 다른 물건을 주로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디 배 만드는 회사에서 네. 볶음밥 재료를 대량으로 사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럭 운송 관련한 뭐 운송비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고 버스나 택시 요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인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또 정례적으로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물가 지수가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저는 예전에 연구 많이 할 때 이쪽 분야를 그때 주로 많이 봤던 게 가공 단계별 물가 지수예요. 이거는 저는 약간 생소한 것 같은데. 가공 단계별 물가 지수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도대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이 뭐야? 이게 궁금했었을 때 이거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 씨랑 오늘 촬영 끝나고 딱 한번 먹기로 한 게 라면이잖아요. 출출해서. 자, 그런데 라면의 유통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맨 땅에서 누군가 밀을 심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그 밀을 밀가루로 바꿨을 거고. 그렇죠. 제분업자가. 그럼 그 밀가루를 바탕으로 식품회사가 바로 라면을 만들었겠죠. 만들었죠. 그래서 그 라면을 우리가 결국 편의점에서 소비한 거예요. 소비하죠. 네. 자, 그러면 편의점에서 소비할 때 우리가 샀던 그 금액까지 왔는데 어느 날 라면 가격이 세상에 500원이나 올랐어요. 갑자기요? 네. 부담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많은 시민들이 요즘 라면 가격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푸념을 했더니만 정부 당국자들이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요즘 왜 이렇게 심상치 않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가공 단계별 물가 지수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이게 라면 회사에서 편의점으로 넘어올 때 갑자기 가격이 휙 뛴 건지 아니면 밀에서 밀가루로 넘어올 때 가격이 휙 뛴 건지 아니면 밀가루에서 라면이 될 때 뛴 건지를 보고 이게 밀가루로 딱 바뀌는 데서 뛰었구나 아니면 밀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킬 대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물가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라고 푸념하는 것들을 언론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숫자와 함께 발표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물가 지표가 바로 지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왜 하필 이 세대에 이런 고통이 오는가 굉장히 지금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그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 물가 상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보다 뭐 예전에 더 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즘 물가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 고통 지수? 네, 경제가 지금 얼마나 우리 같은 개개인에게 고통을 입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두 개의 상승률을 더해서 지표가 산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인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고통은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의 한 축은 물가 상승률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예. 아예 취업도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진짜 고통스럽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더해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걸 만들 정도로 물가라는 건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고민거리, 고통거리를 안겨다 줘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또 있었나요? 라고 했었을 때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네? 지금도 쉽지는 않은 건 인정해. 인정이지만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죠. 물가가 많이 오른 적이? 어마어마한 적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나라는 크게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945년 해방한 이후 1965년까지 이때를 물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물가 폭등기에 해당됩니다. 폭등기 얼마나 올랐는데요? 대충 좀 숫자 좀 불러보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물가 폭등. 폭등. 오케이. 오케이. 폭등까지 붙였으면은 참고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에 맞추겠습니다가 원래는 목표입니다. 목표치는 네. 항상 그 2%. 정도고 예. 폭등했으면은 폭등 30%. 정답은 업입니다. 더 높아요. 30%보다? 예. 물가가? 예.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연평균 그 모든 기간 동안의 평균을 잡았을 때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무려 68.9%에 해당됩니다. 68.9요? 68.9%. 그 다음에 1966년부터 1985년 상대적 고물가 기로요. 이때도 어마어마해요. 상대적 고물가기. 네. 물가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 요거 네. 말 그대로. 이때도 지금보다 높았어요. 얼마냐? 연평균 13.1%. 이거 엄청 높네. 당연하죠. 13.1%면 무서운 숫자예요, 저거. 원래 목표치 2%. 네, 원래 2%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목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에 두고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게 몇 배죠? 그럼 6배가 넘네. 그렇죠. 어우. 자, 그 다음에 86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물가 안정기로 꼽히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좀 물가가 좀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은행에서 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더욱 더 막 머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네. 교수님 이럴 때 우리가 파이팅 한번 외쳐주면 좋지 않아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한국은행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재밌고 또 쉽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